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가족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마음은 왜 이토록 텅 비었을까?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인간은 욕망을 이룬 후에야 진짜 고통을 만난다고. 니체는 경고했다. 의미 없는 고통이 인간을 파괴한다고. 키르케고르는 진단했다. 절망은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한 영혼의 병이라고.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허무함은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영혼의 신호다. 중년의 허무는 성취의 정점에서 찾아온다.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쳤고 사회가 요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으며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건만 영혼은 텅 비어 있다. 이 역설을 쇼펜하우어는 명확히 설명한다. 인간은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고통받지만 욕망이 충족된 후에는 권태와 공허에 빠진다. 4060 세대가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고통이다. 그들은 평생 타인의 욕망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 성실한 직장인이어야 한다는 조직의 요구, 효도하는 자식이어야 한다는 유교적 의무. 이 모든 외부의 목소리가 내면의 목소리를 잠식했고 그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하이데거는 이를 비본래적 실존이라 불렀다. 세인의 방식대로 살아가며 자기 자신의 고유한 존재 가능성을 상실한 상태. 중년의 삶은 정확히 이 비본래성의 극치다. 그들은 다들 이렇게 산다는 익명의 규범에 따라 살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존재 방식을 포기했다. 그 결과 이제 거울 앞에 선 그들은 낯선 타인을 마주한다. 사르트르는 말했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고. 그러나 4060 세대는 그 자유를 두려워한 나머지 이 타인이 정해준 역할 속으로 도피했다. 아버지라는 역할, 직장인이라는 역할, 자식이라는 역할. 이 역할들은 편안한 감옥이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고 선택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 자식들은 독립했고 은퇴가 다가왔으며 부모는 세상을 떠났다.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공허한 자아뿐이다. 니체라면 이렇게 물었을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반복해서 살 수 있겠는가? 똑같은 하루를 무한히 되풀이하는 것을 견딜 수 있겠는가? 대부분의 중년은 이 질문 앞에서 전율한다. 지난 수십 년의 삶을 다시 살고 싶지 않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증거다. 키르케고르는 절망을 세 단계로 나누었다. 자기 자신임을 의식하지 못하는 절망, 자기 자신이고자 하지 않는 절망, 그리고 자기 자신이고자 하는 절망. 중년의 허무는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직시하기 두려워 타인의 기대 속으로 숨어들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졌을 때 절망이 찾아온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행복은 욕망의 충족이고 욕망은 결핍에서 비롯되며 결핍은 고통이기 때문이다. 중년은 평생 행복이라는 환상을 좇았다. 더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다. 자식이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다. 은퇴 후엔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룬 지금 행복은 보이지 않는다. 이 허무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삶의 의미가 외부에 있다고 믿었던 착각이 깨지는 순간이다.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에서 깨달았다. 삶의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라고. 중년은 평생 타인이 부여한 의미 속에서 살았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사회를 위해. 그러나 그 모든 외부의 의미가 사라졌을 때
내면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텅 빈 둥지는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존재론적 공허의 은유다. 평생 타인으로 채워진 삶. 자신을 위한 공간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삶. 이제 그 공백을 마주할 때 인간은 비로소 근본적 질문과 대면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허무는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평생 행복을 쫓아 달려왔다. 더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다. 자식이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다. 은퇴 후엔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믿으며 오늘을 희생했다. 하지만 그 모든 목표를 이룬 지금 행복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가슴 속엔 형언할 수 없는 공허만이 자리한다. 이것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잘못된 질문을 해왔다는 증거다.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은 채 맹목적으로 그것을 추구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너무 모호하고 너무 거창하며 너무 멀리 있다. 우리는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를 쫓느라 발밑의 현실을 외면했다. 진짜 문제는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행복에 대한 강박이다. 우리는 행복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시달렸다. 나만 불행한 것 같다는 불안에 떨었다.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다는 초조함에 시달렸다. 이 강박이 우리를 끊임없이 채찍질했고 우리는 지칠 대로 지쳐버렸다. 허무의 뿌리는 더 깊은 곳에 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욕망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다. 세상이 요구하는 좋은 부모가 되려 했고 사회가 인정하는 성공한 사람이 되려 했으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려고 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무엇을 원하는지 한 번도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없다. 이것이 중년의 위기가 찾아오는 진짜 이유다. 외부에서 주어진 목표를 모두 달성하고 나면 내면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 텅 빈 자아만 남는다. 아버지라는 역할, 직장인이라는 역할, 자식이라는 역할. 이 모든 것이 하나씩 벗겨지고 나면 그 안에 진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평생 배를 저어왔다. 가족이라는 배, 회사라는 배, 사회라는 배. 그런데 이제 돌이켜보니 그 배에 나를 위한 자리는 없었다. 나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 노를 젓는 사람이었고 내 자신을 위한 항해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삶을 당연하게 여겼다. 자식을 위해 지금 참는다. 노후를 위해 지금 아껴둔다.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나를 위해 살겠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는다. 미래는 늘 미래로 남고 현재는 계속 희생된다. 이것은 시간에 대한 근본적인 착각이다. 우리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믿었다. 지금 참으면 나중에 보상받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시간은 유한하고 되돌릴 수 없으며 한번 지나간 현재는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가 희생한 그 모든 현재는 사라졌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후회와 허무뿐이다. 젊었을 때는 몰랐다. 언젠가 보상받을 거라 믿었다.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지만 나중엔 효도받을 거라 믿었다. 회사에 헌신하면 언젠가 인정받을 거라 믿었다. 그런데 막상 그 언젠가가 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고 회사는 은퇴와 함께 당신을 잊어버렸다. 평생 모은 돈은 있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허무의 또 다른 얼굴은 의미의 상실이다.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을 때 인간은 무너진다. 우리는 평생 외부에서 주어진 의미 속에서 살았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사회를 위해. 그러나 그 모든 외부의 의미가 힘을 잃었을 때 내면엔 공백만 남는다. 고통 자체는 견딜 수 있다.
인간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하다. 하지만 의미 없는 고통은 인간을 파괴한다. 우리가 겪은 모든 희생과 인내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알 수 없을 때 그 고통은 견딜 수 없는 무게가 된다.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던 그 수십 년, 주말도 반납하며 일하던 그 시간들, 아이들 학원비 벌느라 밤늦게까지 야근하던 그날들, 대체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우리는 성실하게 살면 보상받는다고 배웠다. 열심히 일하면 인정받는다고 믿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면 사랑받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모든 믿음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남는 것은 배신감과 허무뿐이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단계는 인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며 사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행복을 미래로 미루는 것이 현명함이 아니라는 것을. 이 인정이 없이는 변화도 없다. 두 번째는 내려놓는 것이다.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을,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을, 남들만큼 살아야 한다는 비교를.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숨을 쉴 수 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대단한 행복이나 환희가 아니라 평온을 목표로 삼는 것이다. 오늘 하루 고통 없이 지내는 것,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달성 가능하고 의미 있는 목표다.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작은 평화. 그것이면 충분하다. 허무는 끝이 아니다. 그것은 전환점이다. 거짓된 삶을 끝내고 진짜 삶을 시작하라는 영혼의 외침이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제거하면 오히려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역설적인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허무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다. 우리가 불행한 진짜 이유는 행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우리는 언제부터 행복을 의무처럼 여기게 되었는가? 아침에 눈을 뜨면 행복해야 한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야 한다. 휴가를 갔으면 행복해야 한다. 은퇴 후엔 당연히 행복해야 한다. 이 끊임없는 당위는 우리를 숨 막히게 만든다. 행복은 목표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행복은 상태가 아니라 순간이기 때문이다. 행복은 우리가 쫓아가면 도망치고 잊고 있을 때 찾아온다. 행복을 목표로 삼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그것을 잡을 수 없는 운명에 처한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환상이다. 우리 부모 세대만 해도 행복을 논하지 않았다. 그저 살아남는 것,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물질적 풍요가 찾아오면서 우리는 새로운 욕망을 갖게 되었다. 단순히 사는 것을 넘어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욕망. 이 욕망이 우리를 파괴하고 있다. 행복 산업이 등장했다. 자기계발서가 쏟아졌다. 행복해지는 법을 가르치는 강의가 넘쳐났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행복에 대해 이토록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점점 더 불행해진다. 우울증 환자는 늘어나고 자살률은 증가한다. 왜 그런가? 행복을 추구하면 할수록 현재의 불행이 더 선명해지기 때문이다. 행복해야 한다는 목표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우리는 행복을 쫓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친다. 중년의 허무는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평생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왔는데 도착하고 보니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자식을 잘 키우면 행복할 줄 알았다. 집을 장만하면 행복할 줄 알았다. 은퇴 자금을 모으면 행복할 줄 알았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룬 지금 행복은 어디에도 없다. 진실은 이것이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다. 행복은 여정 중에 스쳐 지나가는 순간들의 총합이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순간들을 희생했다. 아이와 놀아주는 대신 돈을 벌러 갔다.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대신 승진을 준비했다. 취미를 즐기는 대신 노후를 대비했다. 그렇게 희생한 모든 순간들이 바로 행복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몰랐다. 이제 깨달아야 한다. 행복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이다. 아침에 따뜻한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올 때, 저녁에 고단한 몸을 소파에 누일 때,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올 때, 이런 평범한 순간들 속에 행복은 이미 존재한다. 다만 우리가 너무 바빠서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행복 대신 평온을 택하라. 환희 대신 고요함을 선택하라. 성취 대신 만족을 추구하라. 평온은 행복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다. 평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고통이 없는 상태다. 큰 기쁨이 없어도 괜찮다. 특별한 성취가 없어도 상관없다. 다만 오늘 하루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아프지 않으며 특별히 괴로운 일이 없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생각인가? 우리는 평생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배웠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배웠다. 더 대단해져야 한다고 배웠다. 하지만 이제 멈춰서서 말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평온을 목표로 삼으면 삶이 달라진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게 된다. 누가 더 잘 살고 누가 더 성공했는지 관심이 없어진다. 내 마음이 편안한가? 오늘 하루 고통 없이 지내는가?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 욕망을 줄여라. 욕망은 끝이 없고 충족되지 않는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긴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라. 진짜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따뜻한 잠자리, 긴 이를 때울 음식, 비바람을 막아줄 집. 이 정도면 살아가는데 충분하다. 더 가지려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더 이상 무엇을 얻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하면 된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라. 우리는 평생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봤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아야 한다. 타인은 당신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다. 모두 자기 삶에 바쁘다. 타인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을 멈춰라. 당신의 가치는 타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만족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행복이라는 독을 버려라. 평온이라는 약을 택하라. 이것이 허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각자 다른 시대를 살아왔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 50대 아버지가 느끼는 허망함과 30대 아들이 느끼는 막막함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두 성실함이라는 덫에 걸려 자신을 갉아먹으며 살아온 결과다. 아버지 세대는 말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나약하다고. 우리 때는 이렇게 힘들어도 참고 견뎠다고. 하지만 그것은 오해다. 젊은 세대가 나약한 것이 아니라 시대가 달라진 것이다. 과거에는 열심히 일하면 집도 사고 가정도 꾸릴 수 있었다. 노력과 성과 사이에 비례 관계가 존재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집값은 오르고 일자리는 불안정하며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 젊은 세대는 말한다. 기성세대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들은 쉬운 시대를 살았다고. 하지만 그것도 오해다. 아버지 세대가 산 시대가 쉬웠던 것이 아니다.
그들도 고통받았다. 다만 그 고통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을 뿐이다. 남자는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억압, 가장은 묵묵히 버텨야 한다는 의무. 이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았다. 진실은 이것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형태의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 아버지는 역할의 무게에 짓눌렸고 아들은 역할의 부재에 방황한다. 아버지는 너무 많은 책임을 떠안았고 아들은 책임을 질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하지만 둘 다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한다는 점에서 같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겉모습만 보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의 무기력을 게으름으로 본다. 하지만 그 무기력 뒤에 숨은 절망을 보지 못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 선택일 때가 있다. 아들은 아버지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본다. 하지만 그 침묵 뒤에 숨은 상처를 보지 못한다. 평생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사람은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돈을 주고 걱정한다는 말 대신 잔소리를 하는 것밖에 할 줄 모른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같은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상상해보라. 그도 한때는 꿈이 있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하지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 앞에서 그 모든 것을 포기했다. 지금 젊은이들이 느끼는 좌절을 그도 느꼈다. 다만 그것을 표현할 언어가 없었을 뿐이다. 아들의 미래를 상상해보라. 20년 후 그도 중년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때 그는 지금의 아버지와 같은 허물을 느낄지 모른다.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것이 없다는 공허함. 평생 달려왔는데 도착한 곳이 없다는 허망함. 세대는 달라도 인생의 패턴은 반복된다. 우리는 서로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야 한다. 아버지는 아들의 무기력을 보며 게으름이 아닌 자신의 젊은 날을 보아야 한다. 그때 나도 두려웠고 막막했으며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꼈다는 것을. 아들은 아버지의 고독을 보며 꼰대가 아닌 한 인간의 희생을 읽어야 한다. 이 사람도 자기 삶을 살고 싶었지만 포기했다는 것을. 세대 간 갈등은 이해 부족에서 온다. 우리는 서로의 시대를 살아보지 못했기에 쉽게 판단한다. 하지만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하면 공감할 수 있다. 나와 다른 환경에서 살았지만 같은 인간으로서 느꼈을 감정을 헤아릴 수 있다. 이 연결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당신이 느끼는 허무함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다. 당신 아버지도 느꼈고 당신 아들도 느낄 것이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다. 시대라는 것엔 파도에 흔들리며 버티고 있는 동료들이다. 혼자 아파하지 마라. 당신의 고통을 나누라. 아버지에게 말하라. 당신도 힘들었을 것이라고 이해한다고 아들에게 말하라. 나도 그랬다고. 괜찮다고. 이 작은 대화가 세대의 벽을 허문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하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인내를 가르칠 수 있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 아버지는 경험으로 길을 밝혀주고 아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것이 세대가 공존하는 의미다. 고립된 섬처럼 살지 마라. 다리를 놓아라.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라. 상대방이 이해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 먼저 이해하라. 그 작은 시도가 연결의 시작이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밤을 지나고 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길을 찾을 수 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모든 철학적 사유는 결국 이 실천의 문제로 귀결된다.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인가? 첫 번째 실천은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 타인에게는 관대했지만 자신에게는 가혹했다.
친구가 실수하면 괜찮다고 위로하면서 자신이 실수하면 용서하지 못했다. 가족이 힘들어하면 쉬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쓰러질 때까지 일했다. 이 이중잣대를 이제 멈춰야 한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말하라. 정말 애썼다고.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 간단한 말이 당신의 영혼을 치유한다. 자기 비난을 멈추는 것.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자신이 증오스러울 때는 자는 것이 최고다. 이 말의 지혜를 이해하라.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 우리는 거창한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목표를 세워야 한다.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지친 영혼에 필요한 것은 분석이 아니라 휴식이다. 그냥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죄책감 없이 누워 있어라. 넷플릭스를 보든 음악을 듣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든 상관없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회복할 시간을 주어라.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라. 두 번째 실천은 작은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큰 행복을 꿈꾸느라 작은 기쁨을 놓쳤다.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한 잠자리, 아침의 햇살, 저녁의 고요. 이런 평범한 것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들이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키워라. 거창한 성취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함에 감사하는 것이다. 오늘 아프지 않았다는 것, 긴 일을 거르지 않았다는 것, 잠잘 곳이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다. 세 번째 실천은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신을 남과 비교한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산다. 저 집은 우리보다 크다. 저 아이는 우리 아이보다 공부를 잘한다. 이 끝없는 비교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비교를 멈추는 방법은 간단하다. SNS를 줄여라. 타인의 과시된 삶을 보지 마라. 동창회에 가지 마라. 누가 어떻게 사는지 알 필요가 없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다. 타인의 기준으로 측정될 수 없다. 네 번째 실천은 자신만의 리듬을 찾는 것이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라고 재촉한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성취하라고 압박한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속도가 있다. 남들보다 느려도 괜찮다. 천천히 가도 된다. 때로는 멈춰 서도 된다. 뒤로 물러서도 된다. 인생은 경주가 아니다. 빨리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 자신의 페이스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다. 다섯 번째 실천은 용서하는 것이다. 자신을 용서하라. 과거의 한 실수를, 이루지 못한 꿈을, 지키지 못한 약속을, 모든 것을 용서하라. 과거는 바꿀 수 없다. 후회는 현재를 갉아먹을 뿐이다. 타인도 용서하라.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당신을 실망시킨 사람들을.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이다.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을 때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진다. 마지막 실천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다. 과거를 후회하지 마라.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라. 오늘은 오늘만 살아내면 된다.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어느새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난다. 거창한 계획 없이도 삶은 계속된다. 허무에서 벗어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당신 곁에 있다. 자신에게 친절하라. 작은 것에 감사하라. 비교를 멈춰라. 자신의 리듬을 찾아라. 용서하라.
그리고 지금을 살아라. 이것이 전부다. 허무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평온을 택하십시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에게만 친절해지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고 비교를 멈추며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구독자님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